일상에 작은 쉼표가 필요할 때 당신은 무엇을 찾으시나요? 어디에 가시나요? 도시의 사람들은 늘 숨 쉴 곳을 찾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산이나 바다, 자연을 찾아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생각보다 꽤 많은 숲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의 숲은 이미 꽤 많은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도심 밑에 있었다면은 이거보다는 더 많은 더위를 느꼈겠죠. 근데 여기 올라오니까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왜 힘들게 사람들이 이 숲이나 산을 찾아서 올라오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일상이 건조해지겠죠. 자연의 소리, 새 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 다 없을 거 있고 또 사람들의 지저귐도 다 없을 것이고 어쨌든 숲이 있어야지 인생도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꽉 찬 도시의 삶. 그 속에서 한 발짝 비켜나면 나도 모르게 눈길과 발길이 느긋해지는 숲들이 있습니다. 세계를 휩쓴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도 모진 태풍과 긴 장마가 지나가도 숲은 든든하게 도시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도시 숲의 고마움은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더욱 와닿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과 정치 1번지로 빌딩 숲과 공원이 공존하는 여의도. 여의도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여의도 공원에서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와 산림연구방재과의 도움을 받아 숲의 열섬 완화 현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와 드론, 기상계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먼저 여의도 공원 중심에 있는 넓은 농구장에서 10분 동안 노출하며 얼굴 표면의 온도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10분 만에 37도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가까운 도시숲에서는 어떨까요? 여의도 공원의 나무들 사이에서 같은 방법으로 측정해 봤습니다. 공원 안에서 다시 10분. 얼굴 표면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땡볕에 노출되어 있다가 도시숲에서 약 1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한 후 얼굴 표면 온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4도, 5도 정도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이는 도시숲의 그늘 효과, 그리고 증산 작용 효과, 그리고 태양 에너지에 대한 반사율 증가에 대한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바라본 그 시각 여의도. 시원한 공원과 붉은 빛이 선명한 빌딩 숲의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숲은 정말로 뜨거운 도시에 숨 쉴 틈을 만들어주고 있었네요.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또 다른 방법은 옥상 정원이나 텃밭 같은 자투리 녹지입니다. 서울시는 올 봄 돈이문 박물관 마을 외벽에 수직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섬기린초, 은사초, 측백나무 등을 심었죠. 공간이 부족한 도시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녹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거진 숲에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길이 펼쳐지는 울산 대공원입니다. 100만 평이 넘는 공원 어디에서도 이곳 울산이 공해도시로 악명 높았다는 사실을 떠올리기 힘든데요. 90년대 말 태화강은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죽고 철새가 떠나고 공업 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생태 관광을 내세울 만큼 친환경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작년에는 태화강 대공원이 순천만에 이어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와 기업, 시민이 한마음으로 계속해온 오랜 노력이 꽃을 피운 겁니다. 공기가 와닿는다 이런 거보다 그냥 울산의 대공원이라든지 태화강 대공원이라든지 공원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면 그래도 공기가 좋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공업도시다, 탁하다, 그리고 이거 무슨 냄새지? 이랬었는데 지금 울산은 특히 여기 공원 부근, 그다음에 이제 울산 대공원 부근 이런 데 가보면은 공기가 정말 좋아졌구나 라는 거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는 울산의 푸른 허파 심리대 숲입니다. 심리대 숲은 강변을 따라 약 4km 심리에 걸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연 군락지인 대숲은 태화강이 죽음의 강이라 불리던 시절에는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온전히 시민들의 품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20대 생태관광지로 백로, 외가리, 청둥오리 등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여러 새와 동물들의 서식지가 됐습니다. 강에는 연어와 은어도 돌아왔습니다. 심각했던 대기오염 해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울산은 1983년 단 2개의 대기 측정소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모두 19개나 됩니다.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 다음으로 많다고 하네요. 시에서는 지역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오염도 검사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기질은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미세먼지 농도는 1990년도에 69에서 2019년도에 37로 감소했기 때문에 한 46%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는 2015년부터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25에서 2019년도에 20으로 감소되어서 한 20% 정도, 5분의 1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는 중에도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계속 줄어든 것이죠.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올해 미세먼지 성분 분석기를 도입해 시험 운영 중인데요.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되면 오염원을 정확히 밝혀낼 수 있어 대기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거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남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광양입니다. 광양의 석탄 발전소와 제철소는 여수의 정유 공장과 함께 전남의 미세먼지 평균을 높인다는 눈총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만큼 관련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은 밀폐식 구조물인 사일로에 보관하여 분진 발생을 막고 친환경 설비로 운영합니다. 철광석 야외 적치장에서는 안개처럼 은은하게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드라이포그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전에는 고압 살수 장치만으로 먼지를 가라앉혔지만 지금은 사물 인터넷 기술로 드라이포그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입자 크기가 비슷한 드라이포그가 더 쉽게 미세먼지와 결합하기 때문이지요. 공장 내에 있는 발전소는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가장 획기적으로 줄인 곳입니다. 특히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75%나 절감했습니다. 제철소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는 혈관 가열로나 저희 발전소에서 전량 해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전소에서는 이 부생가스를 주 연료로 해서 전력을 연간 1035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된 전력은 제철소 소비 전력의 총 6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촉매와 암모니아 가스입니다.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로 발전을 하고 나서 생성되는 질소산화물이 노란 파이프를 따라가면 보라색 라인의 암모니아와 만나는데요. 이때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암모니아와 질소산화물이 촉매를 거치면 환경에 무해한 질소와 수분으로 분리되는 것이지요. 기업산하연구소에서는 저온에서도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수증기로 환원시킬 수 있는 촉매를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연구에 더해 집진이나 촉매 등의 첨단 제어 설비까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의 모든 것을 연구합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배가스 용량의 10,000분의 1 정도로 축소를 한 다음 여기서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컴퓨터나 아니면은 실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된 촉매를 이 현장에 들고 와서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그런 관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산업 현장에서 질소산화물을 80% 정도까지 걸러낼 수 있는데 95%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나무도 사람도 살기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국립산림과학원의 식물환경조절 실험동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환경 조건을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든 거대한 실험장치, 파이토트론을 갖춘 곳이지요. 올 초 완공된 실험실에서는 내후년까지 연구할 62수종, 3,000그루가 넘는 나무를 연구원들이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실험에 알맞은 크기와 모양으로 일정하게 관리해야 해서 연구원들의 손길이 일일이 닿아야 한다는데요. 이렇게 키운 나무들을 구석구석 관찰하고 낱낱이 파헤쳐 그 결과를 도시숲을 가꾸는 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수종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나무들의 형태적인 특성과 그리고 미세먼지 흡착량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특징들이 주요하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밝히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숲이 공존할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한 연구인 셈이죠. 오늘의 첫 번째 실험목은 상수리나무와 소나무. 두 나무의 잎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잘 흡착되는지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실험을 위해 수용성 미세먼지를 인위적으로 뿌려줍니다. 작은 챔버에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폭로를 해서 이 표면에 KCl 입자, 즉 여기서는 미세먼지를 의미하는데요. KCl 입자의 농도가 식물마다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나뭇잎을 각각 증류수에 씻어 흡착된 미세먼지의 양을 측정합니다. 이런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면 누가 더 미세먼지를 잘 흡착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형 챔버에서는 나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차이를 보이는지,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나는지를 확인합니다. 바람에 실어보낸 미세먼지가 잎에 흡착되면 내부 공기의 미세먼지 농도가 달라지겠죠? 이번에는 나무가 뿜어내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식물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는 피톤치드처럼 좋은 물질도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버스 정류장 주변의 가로수나 도로 바로 옆의 도심 공원처럼 질소 산화물의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적게 발생되는 수종을 식재하는 것처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모양,
잎의 생김새나 표면의 특징 등 모든 요소가 나무의 미세먼지 흡착 효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체로 화렵수보다는 침엽수가 더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1인당 10.07 세제곱미터로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 9 세제곱미터보다는 높지만 서울은 4.3 세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생활권 도시숲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숲이 몸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잔디도 만나고 또 이렇게 꽃들을 많이 피어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탁 트이고 좋은 것 같아요. 일주일 피로를 공원에서 이 맑은 공기 마시면서 식물들도 많이 보고 매일매일 봐도 식물은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저희는 자연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공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주 남평초등학교는 무려 대한제국 시절에 보통학교로 문을 열었습니다. 교정에는 나이 많은 느티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몇 년 전 학교 숲으로 꾸며 더욱 아늑한 공간이 됐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예전처럼 마음껏 뛰놀 수는 없지만 여전히 훌륭한 야외 수업 공간이자 휴식 공간이지요. 친구들이 나온 부분은 생략하고 그리면 되겠죠. 멀리 있는 풍경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여기 가까이 있는 것밖에 안 보이죠. 네. 이런 경우에는 색칠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풍경하고 가까이 있는 풍경하고 잘 구별이 되는 그런 구도가 좋아요. 학교 숲은 교실 밖의 교실, 살아있는 교실입니다. 야외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나와서 미술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에어컨 바람은 시원하게 뭔가 전기로 만든 거니까 여기는 자연으로 만들어서 더 시원한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아요. 숲은 그 자체로도 좋지만 특히 학교 숲은 학생들의 정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학교 숲이 조성된 학교의 학생들은 적대감, 행동의 공격성, 분노감이 더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좀 자연을 느끼려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자연과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교실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아이들이 밝아지는 효과라든지 정서적으로 좀 차분해지는 효과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숲은 도시 곳곳에서 녹색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겉전숲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조성과 활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악화된 도시 환경 문제를 이제 개선을 해서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숲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단순한 이제 도시 숲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볼, 그다음에 벽면 녹화, 그다음에 실내 정원까지 같이 함께해서 어디든지 그 도시 숲과 식물을 그렇게 접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도시의 모습이 되겠고요. 전라남도 순천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구르고 멍들고 다칠 권리를 주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일명 순천 기적의 놀이터. 3호 기적의 놀이터인 시가모노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노는 곳이라네요. 기적의 놀이터는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놀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놀이의 자유와 자연을 어린이들에게 돌려준 것이죠. 좀 실내 놀이터나 키즈 카페 같은 데 애들을 데려가면 좀 끝날 시간을 애들이 걱정한다거나 좀 애들이 조급해하면서 노는데 여기 숲이나 공원에 나와서 놀면은 애들이 되게 좀 자유분방하게 마음껏 놀다 갈 수 있어가지고 집에 가면 되게 피곤해하죠. 도시숲은 더 많은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놀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그것을 도시숲이 선물한 작은 기적이라고 불러도 좋을까요? 저기 물에 있는 거기 다리 건너는 것도 재밌어요. 날씨는 덥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도시숲은 쫓기듯 바쁜 도시의 삶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푸른 쉼표. 우리 모두의 기적의 놀이터입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 일상을 벗어나 푸른 자연을 즐길 여유. 이 모든 것이 도시숲의 선물입니다. 그리하여 숲속의 대한민국은 숲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